안녕하세요. 이번 통합품질관리교육 4강 TTA 품질 검증 및 협업 플랫폼 사용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릴 TTA의 데이터 품질 평가팀의 이상민 수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TTA 품질 검증의 개요 그리고 계획 및 데이터 제출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 협업 플랫폼 사용 안내에 대해서는 저희 팀의 문예현 선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품질 개요입니다. 23년까지는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 TTA가 전부 품질 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24년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는 총 70종의 데이터 중에 헬스케어 데이터 총 9종 중에 5-1번 그리고 5-2번 두 종 의학 지식 말뭉치 데이터 그 5번 과제 두 종의 데이터를 제외한 헬스케어 나머지 7종의 데이터는 저희 TTA가 아니라 아직 입찰 공고를 통해서 아직 선정이 되진 않았는데 추후에 선정될 다른 검증 기관이나 또는 검증 업체에서 검증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스케어 7종에 대해서는 다른 검증 기관 또는 업체의 그 검증 방식을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63종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 TTA의 품질 검증 진행 프로세스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그 일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 품질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축되는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기본 5가지 품질 특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검증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5가지 품질 특성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먼저 다양성에 대한 품질 특성입니다. 그 다양성은 아시다시피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량이 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충분히 구축되었는가 또는 데이터의 종류가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하지 않고 균등하게 구축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품질 특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다양성 통계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수량이나 비율 등의 분포만을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리는 품질 특성이고요. 그다음 다양성 요건의 경우에서는 수량이나 비율 등의 어떤 목표값을 사전에 설정을 해 놓고 그 목표값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을 해서 달성 또는 미달성을 판단을 하는 품질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RFP에서 요구되는 구축 수량이라든지 뭐 클래스별 구축 비율, 어휘 개수 등이 이러한 다양성 품질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문 정확성입니다. 구문 정확성은 가공 데이터, 즉 라벨링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의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품질 특성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포맷과 입력값이 올바르게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그리고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누락이 없었는지 이러한 것을 검증을 진행합니다. 구조 정확성과 형식 정확성 2가지 항목으로 나뉘고요. 각각 다 정확도 99.5% 이상을 저희는 공고해 드리고 데이터별로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과제별 담당, TTA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미 정확성입니다. 의미 정확성은 라벨 데이터에 입력이 된 어노테이션 값, 즉 예를 들어서 바운딩 박스라든지 그 세그멘테이션의 좌표 정보나 뭐 클래스의 분류 태그 이러한 값들이 어노테이션 값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어노테이션 값이 의미적으로 GT 즉 정답값인지를 저희가 검증을 하는 품질 특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정확도 95% 이상을 저희가 목표치로 공고를 하고 데이터에 따라서 지표나 여기서는 정확도 95% 이상을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지표가 재현율이나 정밀도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목표 수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제별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성입니다. 유효성은 그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가 그 임무에 맞게 적정한 AI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학습시켰을 때 그 목표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느냐 하는 확인을 하기 위한 품질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축하시는 어노테이션 방식에 대해서 모두 모델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항목, 지표, 목표 수치는 담당자, TTA 담당자와 함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그 조현재 선임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올해 데이터 중에 LMM,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효성 모델을 개발을 하실 때 꼭 멀티모달을 모두 사용하시는 모델을 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5가지 품질 특성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증을 진행을 하고 올해 구축하는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품질 특성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는 LLM 그리고 LMM 그리고 합성 데이터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먼저 그 중에서도 LLM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앞서 설명했던 5가지 기본 품질 특성에 더해서 유사성과 유해성 이 두 가지 품질 특성을 추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사성 품질 특성입니다. 유사성은 텍스트, 즉 말뭉치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문장에서 중복된 문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복된 문장의 개수 그리고 비율, 전체 문장 중에 얼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지 비율 그리고 그 중복된 문장이 각각 몇 회씩 반복이 됐는지 중복 횟수를 저희가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그 일부 그 초고 LLM 데이터에 대해서 6종 정도 됐었습니다. 6종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진행을 했었던 그 품질 특성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유사도도 함께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유사도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데이터라고 해서 꼭 학습용 데이터에서 나쁜 데이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사도는 올해는 계산을 하지 않고 정확히 동일한 중복된 문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유해성 품질 특성입니다. 유해성은 단어 자체로 아시다시피 텍스트 말뭉치 데이터 내에 차별 그리고 혐오 같은 유해 표현이 포함된 문장이 전체 문장 대비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비율을 저희가 확인하는 품질 특성입니다. 그 유해성의 경우에는 데이터 특성상 꼭 유해 표현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또 말뭉치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표현 검출이 의미가 없는 그런 데이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표 기준 수립 시에 NIA하고 TTA 담당자하고 논의하셔서 검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LM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음 2가지 품질 특성을 말씀을 드렸고 밑에 이번에는 LMM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3가지 품질 특성인 표현성, 일치성, 정렬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품질 컨설팅 측에서 이제 먼저 설명을 또 해 주셨는데 일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표현성은 멀티모달 데이터의 각 모달리티 즉 유니모달 자체에 대해서 객체나 아니면 그 객체에 대한 액션, 이벤트 등이
이해 및 식별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품질 특성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일치성은 그 멀티모달 각각의 모달리티 간의 내용이 서로 일맥상통하는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여자가 파란색 공을 던지고 있다라는 뭐 텍스트 데이터하고 이에 매칭되는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텍스트에 대해서 문장의 완전성 등의 표현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해서 인물이 한 명 있는지 그리고 그 인물이 여자로 보이는지 뭐 이런 표현성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 명의 여자가 파란색 공을 던지고 있다라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지에서 한 여자가 파란색 공을 던지고 있는지 이 텍스트 데이터하고 이미지 데이터의 일치성을 확인을 하는 일치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정렬성입니다. 그래서 정렬성 품질 특성은 C계열 모달리티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한 품질 특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정보가 꼭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검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모달리티 간 시간적 요소의 정렬이 다시 말해서 모달리티 간 시간 순서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특성입니다. 보통은 이제 비디오 데이터가 보통 포함이 돼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그 LLM하고 LMM 품질 특성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품질 검증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행 기관께서는 꼭 인지를 하시고 품질 지표 기준서 작성 확정 시에 그 NIA 담당자 아니면 저희 TTA 담당자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TA 품질 검증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품질 검증 절차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품질 컨설팅이나 PMO 측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기존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는 저희가 사전 검증도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로 다양성, 구문 정확성, 의미 정확성 검증을 진행을 했지만 올해에는 저희가 검증을 진행을 하지 않고 원사이클 자가 점검을 하시는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사전 검증을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 협약을 맺으신 후에 저희 TTA 담당자께서 수행기관의 뭐 총괄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품질 책임자분들께 사전 검증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안내에 따라서 수행기관의 품질 책임자분과 저희 TTA 담당자는 검증을 위한 재반문서를 준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품질 지표 기준서 1.0을 저희 TTA 담당자와 수행기관 담당자께서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고 그 다음 항목별 측정 조건을 마찬가지로 TTA와 수행기관이 같이 작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 구문 정확성 검증을 위한 라벨링 데이터의 구문 검사 규칙하고 그 다음에 의미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그 라벨링 가이드 요 두 문서는 수행기관께서 직접 준비를 하셔서 저희 쪽으로 그 품질지표 기준서하고 항목별 측정 조건과 함께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반문서들의 기준에 따라서 수행기관께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원사이클 자가점검을 시행을 하실 거고요. 저희는 그 전체 구축 수량의 10% 이상 데이터인 그 초기 데이터에 대한 원사이클 자가점검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 품질 컨설팅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결과서만 검토를 한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저희가 문서 하나 결과서만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또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도 같이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자가 점검하는 현장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원사이클 자가 점검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사이클 자가 점검을 수행을 하시고 저희 쪽으로 그 결과서를 또 제출을 하시면 말씀드렸다시피 과정, 절차,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전검증 결과서를 발급을 해 드릴 겁니다. 이러한 사전검증 결과서를 잘 보셔서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거나 서로 저희 TTA 담당자나 아니면 그 수행기관 담당자께서 서로 이해가 달라서 오해가 있었던 어떤 항목이라든지 뭐 목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 품질 검증 전에 사전에 미리 알고 대비를 하셔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사전 검증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검증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바로 저희 TTA 담당자가 최종 품질 검증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품질 검증을 통해서 보완할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완료가 되면 그 품질지표 기준서 2.0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또 항목별 측정 조건이 수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저희한테 또 제출해 주시는 그 구문검사 규칙이라든지 뭐 라벨링 가이드도 사전 검증 이후에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변경을 하셔서 변경 사항을 반영한 후에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품질 검증은 무조건 데이터 구축 수량 100%를 다 제출을 하셔야 검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0% 데이터를 다 제출을 하시고 이 4가지 제반 문서가 완료된 이후에 저희 쪽으로 최종 품질 검증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는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시작을 하는데 다양성하고 구문 정확성을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고 의미적 정확성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라벨링 가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검사 기준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럼 검사 기준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면 검사 기준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확정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수정 사항을 반영을 하고 최종 확정이 되면 확정된 검사 기준서를 가지고 저희는 의미 정확성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검증이 끝나면 각각의 결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기관께 검증 결과를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공유해서 결과에 이상이 없다 그러시면 저희가 최종 결과서를 발급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시면 저희가 뭐 재검증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진행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반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품질지표 기준서, 항목별 측정 조건, 구문정확성 검사 규칙, 검사 기준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지표 기준서는 그 검증 항목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품질 지표라든지 아니면 목표 수치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종 품질 검증 의뢰 전에 한번 이게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변경이 불가하다는 걸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항목별 측정 조건하고 구문정확성 구문검사 규칙, 검사 기준서 등은 요 검증 전에 초안을 완료를 하지만 뭐 시험 환경이라든지 데이터 특성에 따라 일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품질 검증 일정입니다. 사업 협약이 완료된 후에 사전 품질 검증 안내 및 준비 그리고 사전 검증 수행이 직접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그 7월에서부터 10월 내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전 품질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한 그 협약 시점도 다 다르고 사전 검증은 따로 지정된 마감일이 없기 때문에 과제별로 상황에 맞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최종 품질 검증의 경우에는 앞서 PMO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죠. 데이터 제출 마감일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까지 전체 구축 수량 100% 데이터를 다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4가지
제반 문서를 다 완료하신 후에 저희 쪽으로 검증 의뢰까지 10월 31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검증 의뢰까지 10월 30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 마감일을 기억하시고 이때 모든 데이터를 제출하시고 검증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품질 검증은 과제별로 워킹데이 기준 총 20에서 25일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검사 기준서 마련을 위한 검증 준비 기간이 5에서 10일, 그다음에 검증 수행, 결과 검토, 결과서 발급 등이 각각 5일 정도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결과 검토 일정은 수행 기관의 대응 상황에 따라서 단축 또는 지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유사성 그리고 유해성 같이 이 말뭉치 데이터가 엄청 큰 데이터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그 검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이라든지 유해성이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각 그 검증 수행과 결과 검토에 대해서 5일이 아니라 10일씩 소요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총 30일에서 3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검증 스케줄링은 기본적으로 FIFO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검증 의뢰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빨리 제출하시면 그만큼 빨리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다음은 품질 검증 데이터 제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NIA에서 아까 그 1강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증의 경우에는 구축 과정 산출물 밑에 사전 검증 폴더에 자료를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구축 수량의 10% 이상의 초기 데이터. 저희는 그 원사이클 자가 점검 중에서도 10% 초기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사전 검증입니다. 왜냐하면 30% 중간 데이터라든지 최종 데이터는 시점이 너무 뒤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검증 시점과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 초기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 검증 폴더에 자료를 올리실 때 데이터셋은 10% 이상의 초기 데이터를 1번 데이터셋 폴더에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원천 데이터하고 라벨링 데이터를 각각 구분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노테이션 방식에 대해서 뭐 바운딩 박스라든지 세그멘테이션 등과 같은 어노테이션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뷰어 도구들을 각각 다 2번 뷰어 폴더에 업로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데이터 업로드 시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품질 검증 데이터는 압축을 해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압축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원천 데이터하고 라벨링 데이터는 1대1로 쌍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 폴더 구조가 원천 데이터 폴더하고 라벨링 데이터 폴더 하위 폴더 구조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 폴더 밑에 10개의 폴더가 있으면 그거에 똑같은 라벨링 데이터에도 똑같은 10개의 폴더를 생성을 하셔서 대응되는 라벨링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라벨링 데이터는 한 파일당 80메가 용량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득이하게 폴더 구성 규칙을 따를 수가 없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것은 TTA 담당자하고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1강에서 NIA 조현재 선임께서도 여기 설명을 해주셨지만 최종 검증 데이터 제출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전 검증하고 동일하고요. 그래서 데이터셋과 뷰어를 각각 업로드를 해주시고 최종 검증에서는 저희가 유효성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유효성 증빙 자료에 대해서 최종 검증 때는 자료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검증에서는 3번 유효성 증빙 폴더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유효성 증빙 자료 3번 유효성 증빙 폴더에 유효성 검증 항목별로 폴더를 생성을 하셔서
각각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효성 항목이 뭐 병변 탐지 성능을 본다. 그리고 환자 분류 성능을 본다. 이렇게 두 가지 유효성 모델 성능 항목이 있다면 두 가지 유효성 폴더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 항목명인 그 병변 탐지 성능이라는 폴더하고 환자 분류 성능이라는 폴더를 두 가지 폴더를 생성을 하셔서 각각에 해당되는 증빙 자료를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데이터 업로드 시 유의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천 데이터하고 라벨링 데이터는 1대1로 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폴더 구조는 동일해야 되고요. 아래 예시처럼 원천 데이터의 간판 폴더 아래 이렇게 가로형 간판, 뭐 돌출 간판 쭉 해서 자주 이용 간판 이렇게 6가지 폴더가 원천 데이터 폴더에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라벨링 데이터에도 01 간판 밑에 001 가로형 간판부터 006 자주 이용 간판이 폴더가 그대로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 하위 폴더 구조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를 해서 최소 2 또는 3단계 레벨로 생성을 해 주시고 그 항목별 측정 조건 문서에 이러한 디렉토리 구성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성된 디렉토리 구조하고 실제 S3에 올리시는 구조하고 동일하게 올리셔야 되고요. 학습용 데이터 구조상 대용량 파일로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 폴더 구조를 잘 정립을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먼저 잘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효성 검증 증빙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효성 검증을 위한 증빙 자료는 총 5가지고요. 가장 먼저 그 유효성 항목, 즉 모델을 구동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한 로그 6종이 첫 번째 증빙 자료입니다. 그래서 CPU 그리고 GPU, 뭐 메모리 사양이라든지 뭐 디스크 용량, OS 버전, 그리고 사용 프레임워크 버전 정보 등을 실제 그 환경, 실제 모니터 환경에서 보시고 그 모델을 구동한 환경에서 실제로 캡처를 해서 이 캡처 화면 이미지 파일 등을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평가 수행 및 결과 로그에 대한 증빙입니다. 수행 시작 전후 그 모델을 구동하기 수행 시작 전후에 타임 스탬프를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회 이상 출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행 명령어가 로그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당 개별 결과값 및 계산할 때 사용된 값 그리고 최종 결과값이 다 로그에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실행이 가능한 재현이 가능한 형태의 성능 검증 모델을 도커 이미지 형태로 꼭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습 및 튜닝이 완료된 모델을 사용을 하셔야 하고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커 구동 및 관련 패키지 설치 방법 그리고 도커 내 모델 실행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도 작성을 하셔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AI 허브에 이 모델이 개방되었을 때 사용자가 매뉴얼을 보고 손쉽게 그 모델을 구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매뉴얼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학습 및 튜닝이 완료된 모델을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나 밸리데이션 셋은 이쪽에는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유효성 증빙 쪽에는 여기에는 테스팅 셋, 평가 데이터 셋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기관 총괄 책임자의 서명을 받은 검증 환경 및 확인서를 업로드 수행기관 총괄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간 검증 환경 준비 확인서를
마지막으로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성은 최종 품질 검증에서만 확인하기 때문에 최종 검증에 대한 폴더에만 그 3번 유효성 증빙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이미 설명했듯이 유효성 증빙 폴더 아래 각각 유효성 항목에 대해서 각각 폴더를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항목명 아래 4가지 폴더 1번 시험 환경, 2번 수행 로그, 그 다음에 3번 도커 이미지, 4번 시험용 데이터셋 폴더를 각각 항목에 따라서 4개씩 다 폴더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검증 항목 아까 말씀드린 뭐 병변 탐지 성능을 했다. 그럼 그 병변 탐지 모델을 실제로 돌렸던 시험 환경 6종 로그에 대해서 1번 시험 환경 폴더에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검증 환경 준비 확인서도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모델 성능을 돌려서 평가하신 수행 로그는 2번 시험 수행 로그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하고 매뉴얼은 3번째 폴더에 저장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테스팅 셋 데이터, 평가용 데이터셋은 4번째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폴더 정체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본 슬라이드에서부터는 품질 검증은 저희가 NIA하고 TTA, PMO 그리고 수행기관 등이 여러 기관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monday.com이라는 협업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협업 플랫폼에 대한 사용 안내는 저희 팀 그 TTA 문예은 선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